안녕하세요, 김초원입니다. 먼저 남영희 위원장 소식인데요. 남영희 위원장은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국힘 윤상현 의원에게 패한 것을 두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 사무규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고, 이어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는 무신경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 운영으로 절차적 위반을 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 선관위의 잘못된 선거관리 운영은 곧 국기문란이라고 강력하게 회견을 했습니다. 이어서 남영희 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22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선거는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남영희 위원장은 1025표 차이로 패한 상황인데요. 이어 오늘 투표지 사진과 함께 추가 내용을 남영희 위원장은 SNS에 폭로했습니다. 남영희,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소와 이름을 확인한 후 투표관리관 직인이 찍힌 투표지를 발급해줍니다. 아래 투표지에는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에 누군가가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어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선거관리 사무를 어떻게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런 투표지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것인가요?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역전당한 것은 모두 재개표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복장 터진다, 쏟아집니다. 정말 세계의 경읽기입니다. 복장 터진다는 말이 민주당 안에서 돌 정도로 벽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영수회담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25만원 지원금 관련해 윤통위 회담에서 정부 여당 내부에서 1인당 50만원으로 올려서 역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밑밥 깔며 선수치는 것인데요. 이어 진성준, 대통령의 논리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통화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건 거부했다고 말씀하셨다. 이거 도대체 회담을 왜 한 것일까요?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통 발언이 대박이었다고 합니다. 윤통은 언론을 주려면 그 방법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윤통, 사정기관과 언론을 장악해서 초기에 90%의 지지율을 기록한다는들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차라리 이 상태로 꾸준히 가야 마지막에도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전혀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 이미 다 쥐어놓고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이야기인데 윤통은 모른 척 딴소리 시전 중인 것입니다. 대형벽인데요. 때문에 국민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복장 터진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복장 터지는 윤통을 고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문소계님, 이재명이 대단한 건 평생을 좌우로 흔들던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도록 몇 분 만에 고친 거. 한의사도 못하는 건데 그 정도면 큰일 한 거지 뭐. 이어서 김도욱과 인사하는 김진표 의장 근황. 오늘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를 위해 여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민주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 소임을 다 해주실 것을 대변인 입장에서 강하게 말씀드린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서 5월 본회의가 2차례 개의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책무 다하느냐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달린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푸시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진표 의장은 5월 초에 또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오늘은 팔자 좋게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김도욱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미소 지으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막판 해외 순방에 제대로 놀고 가나 봅니다. 민주당 요구엔 강간무소식입니다. 한편 관련해서 여론조사 꽃에 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 결과에 따르면 첫 국회의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3%가 추 당선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어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우원식 의원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6%가 추미애 당선인을 선택했고 정 의원은 4.8%에 그쳤고 우 의원과 조 의원은 3.7, 3.6%라고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10.3%로 가장 많이 선택을 했고 이어 정 의원 8.1, 우원식 7.0,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이 3.9% 수두로 추다르크가 꼴찌였다고 합니다. 그럼 역시 결론은 국힘이 싫어하는 미애로 합의봐야겠네요. 이어서 남영희 위원장이 링크한 빅초이님의 이재명의 최후 통첩. 빅초이님, 영수회담은 현실을 보여주란 것일 뿐이다.
이 정권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자본주의의 힘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돈에서 나온다.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로 돈 자체가 없고 대규모 적자 재정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일 뿐이다. 놀랍게도 이런 상황은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결과 그 누구도 이 정부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충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더 놀랍게도 이 지점을 정확히 때린다. 지원금 25만원은커녕 10만원 돌릴 여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영수회담에서 그 어떤 성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의제 조율 따위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이번 만남은 최후 통첩일 뿐이다. 강직한 판결로 정평이 나 있지도 않은 판사가 구속기로에서 이재명을 살려서 돌려보냈을 때 그때 이미 이 정부는 버림을 받았고 다음 선택은 이재명뿐이라는 것을 기득권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돈을 못 잡아서 스스로 권력을 포기한 자의 아이러니다. 어떤 경우에도 3년은 고사하고 3개월이면 끝이 보인다. 정부 지원금 따먹는 수많은 세력에게 버림받고 있다. 회담이 아니라 최후 통첩, 최후 변론의 시간이었다.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 D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올린 뒤에 영장에 기재됐었던 혐의 외에 별건의 범죄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체 정보를 D넷에 올린 뒤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찾아서 별건 수사한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이 다룬 거예요. 이는 분명히 영장주의에 위배되죠. 그래서 제가 검찰 쪽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2012년 4월에 D넷을 구축한 이후에 해마다 수천 건씩, 많게는 9천 건씩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10년이 넘은 자료도 한 100여 건이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이게 수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보잖아요. 제가 요 받은 자료를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거거든요. 참고하셔서 기사를 좀 많이 써주시면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어떤 사람 핸드폰 전체 정보로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범죄 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게 허용이 되는 나라라면 이거는 법치주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장주의가 완전히 배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좀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빨리 우리 당은 나서서 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